백화점 명품관 윤미정은 신상 가방을 고르다 매니저 정하은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VIP 고객이 들 수 있는 가방이 아니잖아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말, 가방값도 못 낼 얼굴이네. 정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 언젠가 제 얼굴값이 그 가방보다 비쌀 날이 오겠죠. 윤미정의 얼굴이 굳었고 그 차분한 눈빛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무례하네. 직원이 어디서 감히. 소리치며 명품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정하은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전무부인이라는 사실로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전무부인. 윤미정에게 그 세 글자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의하는 단어였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타이틀이 얼마나 허약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햇살이 쏟아지는 오전 11시, 윤미정은 백화점 명품관 입구를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목에 반짝이는 금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어깨에 걸친 가방은 올 시즌 신상이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윤미정은 그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무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특별한 고객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부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미정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윤미정은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특별하게 대해주는 그 느낌 말이죠. 그것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람의 아내라는 것, 그리고 이 도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윤미정은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 향수와 갓 내린 커피 향이었죠. 라운지 안에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서로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속삭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었죠. 어머, 미정 씨. 오랜만이에요. 친구 한 명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지만 윤미정은 그저 손을 저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누가 어디서 가방을 샀는지, 어느 매장 세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누구네 남편이 승진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윤미정은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정호는 회사 전무였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높은 위치였으니까요. 저기 봐, 저 사람. 저런 얼굴로 명품은 사서 뭐 하려나? 한 여자가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윤미정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분명 비싼 것이었지만 그 여자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는 그 가방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윤미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가방이 사람을 빛내주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오히려 더 우스꽝스러워 보이네요. 친구들도 낄낄거렸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윤미정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그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딸이 외국 유학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남편이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것, 그리고 조만간 더 큰 직책을 맡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였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갈게요. 오늘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요, 미정 씨. 다음에 또 봐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윤미정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나온 가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윤미정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는 화려한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저 가방을 사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고 윤미정은 쇼윈도에 있던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히 가방을 꺼내 주었습니다. 윤미정은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손에 쥐어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어깨에 걸쳐보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부인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직원의 말에 윤미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은 확실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듣는 순간 윤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쌌습니다. 정말 비쌌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가방이 자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포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윤미정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뿌듯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윤미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방을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일까요? 집에 도착하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윤미정은 새로 산 가방을 소파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가방이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윤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여전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우가 돌아온 것이었죠.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왔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냥 그래. 바빴어.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죠. 윤미정은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정우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윤미정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저 오늘 가방 하나 샀어요. 그래. 정우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그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남편과 나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죠.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우는 식사를 빨리 마치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요? 전무부인이라는 타이틀, 명품 가방, 넓은 집.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날 밤 윤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정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윤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라운지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런 얼굴로 명품은 사서 뭐 하냐고 했던 그 말. 문득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윤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던 탓에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피부도 평소보다 칙칙해 보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윤미정은 혼잣말을 하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백화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산 가방과 어울리는 신발을 사려고 했죠. 그녀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스를 바르고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윤미정은 안도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늘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과 검은색 슬랙스였습니다.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죠. 윤미정은 옷을 입고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무부인다운 모습이었죠. 그래, 오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윤미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막 문을 연 시간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신발 매장이었죠.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인님. 신상 구두 보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은 윤미정을 안내했습니다. 진열대에는 화려한 구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베이지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이 있었죠. 그녀는 그 중에서 베이지색 하이힐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산 가방과 잘 어울린 것 같았습니다. 신어볼까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윤미정은 자신의 사이즈를 말했고 직원은 재빨리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윤미정은 의자에 앉아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두는 예뻤고 발도 날씬해 보였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부인님. 직원의 말에 윤미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옆 매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죠. 죄송합니다만 이 가방은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다니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요? 다음 주쯤 입고될 예정입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돌려 옆 매장을 슬쩍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다시 자신의 구두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거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려는데 다시 옆 매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미정은 무심코 그쪽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매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윤미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윤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명품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윤미정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VIP 라운지가 아닌 일반 카페였습니다. 오늘은 왠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어젯밤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윤미정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걸었고 누군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윤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두 여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 명품관에서 일하던 그 직원 말이야. 응, 누구? 정하은이라고. 되게 친절하고 예쁜 직원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대. 진짜? 왜? 글쎄, 누가 그러던데 원래 재벌집 딸이래. 경험 쌓으려고 일하다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대. 헐, 대박. 그럼 재벌집 딸이 여기서 일을 했다고? 응, 근데 아무도 몰랐대. 진짜 평범하게 일했거든. 윤미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하은? 그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윤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다시 명품관을 둘러봤습니다. 가방 매장, 의류 매장, 액세서리 매장. 모든 것이 화려하고 비쌌습니다. 윤미정은 그 사이를 걸으며 쇼윈도를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것저것 구경하고 하나쯤은 샀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윤미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전무 부인이 아니라면? 만약 명품 가방도 없고 이 화려한 옷도 없다면?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정은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전무 부인이라는 타이틀,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 그것들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미정은 구두 상자를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녁 무렵 남편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자였습니다. 윤미정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답장을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혼자 먹으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식탁 건너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윤미정은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오늘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하은, 재벌집 딸이 명품관에서 일했다는 그 이야기.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하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윤미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텔레비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또 백화점에 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공허한 날들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눈을 감은 채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미정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죠. 그날도 윤미정은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새로 산 보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정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무언가 자랑할 이야기를 꺼냈을 텐데 요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대화는 다시 다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윤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단맛이 별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 직원인 듯 보였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윤미정은 무심코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물 좀 더 주세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미정은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저 직원은 몇 살일까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나이였죠. 그런 생각을 하니 문득 자신이 부러워졌습니다. 저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운지를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가까워지자 윤미정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았는데 정확히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곧은 자세. 윤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 착각이겠죠. 그날 저녁 드디어 남편 정호가 일찍 귀가했습니다. 윤미정은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일찍 왔네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요?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거실로 들어간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죠. 윤미정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호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주주총회가 있어. 주주총회요? 그게 뭐 대수예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번은 달라. 새로운 대표가 온다는데. 윤미정은 정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긴장해요? 누군지는 몰라. 해외에서 온 젊은 사람이라던데 오너가 직접 앉힌대. 오너가 직접요? 그럼 오너 일가 중 누군가겠네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윤미정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은 전무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설마 자리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정호는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해줘요. 정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회사 내부가 지금 난리야. 권력 교체가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밀려날 거래. 그럼 당신은요? 모르겠어. 나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윤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위태롭다니. 그건 곧 자신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무부인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사라진다면 자신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일단 주주총회를 봐야 알 수 있어. 그때 가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윤미정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은 평소처럼 백화점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권력 교체, 자리가 위태롭다는 말.
그 말들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관을 걷는데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그 갑질 손님 이야기. 응, 명품관에서 직원한테 폭언한 그 사람? 맞아. 그 영상이 직원들 단톡방에 돌고 있대. 얼굴은 가려졌는데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더라. 헐, 진짜?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게다가 그 직원이 곧 오너 일가라던데. 윤미정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갑질 손님, 명품관 직원, 그리고 오너 일가. 그 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윤미정은 서둘러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라운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미정은 혼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미정은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정말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만약 그 직원이 정말 오너 일가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영상이 돌고 있다더라. 윤미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그 소문이 정말 자신에 대한 것이었던 거죠. 윤미정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가 받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명품관에서 직원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회사에서 난리야. 전무부인이 갑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윤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던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을 더듬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직원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겠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심각해. 주주총회 전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미정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무부인이 갑질했다는 소문, 그 영상이 돌고 있다는 말. 윤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명품관에서 직원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분명 무례한 직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 윤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집을 나섰죠. 윤미정은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도 그 소문을 알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윤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윤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미정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작은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윤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전무부인이라는 타이틀, 명품으로 치장한 삶, VIP 대우.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백화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멈춰섰습니다. 백화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지만 명품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품관 입구에 섰습니다. 윤미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의 눈에는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윤미정은 매장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그 소문의 주인공.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윤미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미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남을 무시했을까? 윤미정은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전무부인이라는 타이틀. 그것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윤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윤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각하고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어. 내부 불공정 거래 의혹 때문이야. 불공정 거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대. 그리고 그 시기가 하필 지금이야. 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 때까지 결과가 나올 거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난 해임될 수도 있어. 해임이요? 윤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해임된다니, 전무자리에서 쫓겨난다니, 그럼 자신은 더 이상 전무부인이 아닌 거죠. 그럼 자신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윤미정은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윤미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윤미정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미정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고 이제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정하은. 문득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그 이름. 재벌집 딸이라던 그 직원.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은 아닐까? 윤미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악몽은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윤미정은 남편이 옷을 차려입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하고 있었죠. 윤미정이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정은 조심스럽게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넥타이를 다 매주자 정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윤미정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오늘 결과를 봐야 알겠지. 정우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미정은 현관에 서서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자 윤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윤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9시 30분. 곧 시작되겠죠. 윤미정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윤미정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방해가 될까봐 참았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대형 호텔 회의실. 정우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곧 새로운 대표이사가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주사 신임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명품관에서 봤던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무시했다고 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정하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정하은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고 창립 회장의 손녀래. 해외에서 경영학 박사 따고 막 돌아왔다던데.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정하은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하은입니다. 고 정석균 창립회장의 손녀이며 이번에 지주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하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 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도 일했고 물류센터에서도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하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무시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신 이 회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하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인사 개편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일부 임원들에게서 불공정한 거래와 업무 태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것 같았습니다. 영업본부 전무 정우 이사님.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하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이사님께서는 내부 조사 대상이십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무정지. 그것은 사실상 해임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들이 정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정의 눈빛도 있었고 비난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계속해서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승진했고 몇몇은 좌천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이사님. 뒤돌아보니 정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하은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공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부인께 전해주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셨으면 좋겠다고요.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하은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우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윤미정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끝났어. 그 한마디에 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윤미정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니? 직무 정지야. 조사 대상이 됐어. 곧 해임될 거야. 윤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직무 정지, 조사 대상, 곧 해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윤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기력했습니다. 윤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윤미정은 바닥에.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미정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은 물론이고 동네조차 나가기 두려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릴까봐, 혹시 친구들을 마주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놓았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무 부인이 갑질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직무 정지당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습니다. 동정의 눈빛 아니면 비웃음, 어느 쪽이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늙어 보이는 중년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정호는 출근하지 못한 채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윤미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윤미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간단하게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이 아닌 평범한 동네 마트였습니다. 윤미정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할머니, 직장인,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카트를 밀며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집었습니다. 고기 코너에서 삼겹살을 골랐습니다. 라면도 몇 개 담았습니다. 평범한 장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백화점 식품관에서 비싼 수입 식재료만 샀으니까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할머니가 계산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할인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계산원도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미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윤미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계산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정은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45,000원입니다. 윤미정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쓰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45,000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인지, 후회되어서인지, 아니면 허무해서인지. 윤미정은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와 고기를 넣고 라면은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윤미정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 먹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윤미정은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식사?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윤미정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대. 내일 회사로 나오라고 했어. 그럼 아마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야.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듯 했습니다. 윤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이 갈게요. 나도 같이 갈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집에 있어.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아니에요. 이건 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눈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정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남편은 아마 해임될 것이고 자신은 더 이상 전무부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타이틀, 그 허울 좋은 이름,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에게 뭐가 남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전무부인이라는 타이틀도 그것들은 자신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윤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변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미정은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닌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정호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미정과 정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빌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전무로 일하는 곳, 그것이 윤미정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저 무겁고 차가운 건물로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로비로 들어갔고 윤미정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정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호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미정도 함께 탔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갈게. 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갈 거예요. 나도 사과해야 해요. 정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표이사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표이사실 앞에 섰습니다. 정호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정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정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하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정호와 윤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하은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정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이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하은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님께서 내부 불공정 거래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호의 고개가 살짝 들렸습니다. 윤미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하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몇몇 거래 과정에서 감독 소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하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해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강등 조치를 내립니다. 전무에서 부장으로 강등되며 영업본부가 아닌 지방영업소로 발령납니다. 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등, 지방 발령,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임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회사에 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하은은 그런 정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윤미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저에게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정하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명품관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 오만이 당신을 상처 입혔고 제 남편까지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습니다. 정하은은 윤미정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윤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정하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부인께서 하신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윤미정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인이 변하시길 바랐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정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미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인의 모습을 보니 많은 것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미정은 정하은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배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시작하세요. 윤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하은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정호 이사님께는 한 달 뒤 발령 통보가 나갑니다. 그때까지 인수인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윤미정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도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윤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지. 지방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윤미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회사를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도 이제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게 행복했습니다. 점심 먹고 갈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냥 평범한 식당. 우리 동네 작은 식당 가요. 좋아.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아닌 지하철.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동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치찌개와 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네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간단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지방에서의 생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미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미정과 정우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방 발령이 확정되었고 다음 주면 새로운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거실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옷들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윤미정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얼마나 허세를 부렸을까요? 얼마나 남을 무시했을까요? 이 옷들 기부할래요. 윤미정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비싼 옷들인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누군가 더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윤미정은 웃으며 옷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배웠으니까요. 며칠 뒤 윤미정은 동네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장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신선한 채소 냄새,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상인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00원인데 아줌마한테는 4,000원에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5,000원 주세요. 깎지 마세요. 어머, 이 사람 봐. 왜 비싸게 사려고 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윤미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추를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새로 이사 간다며? 잘 살아, 아줌마.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윤미정은 배추를 받아들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배추, 무, 파,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수입 식재료가 아닌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미정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 미소를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뭐 보고 있어?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윤미정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요.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우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걸 견뎌줘서 나도 미안해. 당신에게 소홀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윤미정은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명품관이 아닌 서점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리책이었습니다. 지방에 가서 남편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책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는데 누군가 윤미정을 불렀습니다. 부인님. 뒤돌아보니 정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책을 사러 왔어요. 부인께서 이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 떠나요. 정하은은 윤미정이 든 요리책을 보았습니다. 요리책이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남편을 위해 요리를 배우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워야죠. 정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윤미정은 정하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대표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에요. 부인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부인,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네,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정하은은 윤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미정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도착했습니다. 짐들을 싣고 윤미정과 정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가볼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윤미정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강남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새 집은 아파트가 아닌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텃밭 가꿀 수 있겠네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웃었습니다. 좋지. 우리 직접 채소 길러 먹자. 짐을 풀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리책을 펼쳐보며 조심스럽게 칼질을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정말요?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진심이야. 맛있어. 윤미정은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정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없었습니다. 전무 부인이라는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손을 맞잡은 온기,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윤미정은 깨달았습니다. 가방값보다 마음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윤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앞으로의 삶도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방값보다 마음값이 더 비싼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